자, 이제 그럼 이제 자바 얘기 우리 해봐야 되는데요. 예. 오늘 그 우리 셋이서 할 얘기의 주제는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자바 언어로 한번 정했고요.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바 얘기는. 한국 쪽에서 자바 얘기는 스타크래프트와 똑같아요.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했을 때 모두 스타를 했듯이 PC방 예. 유행할 때 다 PC방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래방 유행할 때 노래방 만들고 하는 형태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SI는 모두 자바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쪽에서도 자바를 쓰나요? 게임 쪽에서 자바는 안 씁니다. 아하. 안드로이드 이런 거 빼고. 성능 때문인가? 성능 이슈도 있고 예. 자바란 언어의 그 퍼포먼스가 사실 게임 그 가상 머신이잖아요. 예. JVM이 있으니까 하나의 가상 버추얼 머신이 하나 껴 있으니까 속도면이나 화면 출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럼 클라이언트 쪽은 그렇다 쳐도 서버 쪽은 어떨까요? 언어를 동일하게 가죠. 그러니까 왜?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럴 리가 없지만 개발자가 적어서 적으니까. 그래요. 한두 아니, 명이서 프론트하고 백엔드를 같은 사람이 다 짜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바일은 독수리 오형제예요. 사장,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뭐 해서 한 손가락, 5손가락이 딱 꼽혀요. 와, 그렇게 개발하는데 그럼 그 만약에 유니티 3D라는 게임 엔진 썼으면 C샵으로 만들고 서버 사이드는 뭐 C샵으로 하거나 혹은 PHP로 하던가 그러니까 언어를 두세 개 배우거나 폴리글락으로 섞어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개발자가 한 사람이면은 뭐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예, 예. 그래서 좀 한계성이 있고 요즘 한국에선 자바 8 같은 경우에 자바 8 버전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공공기관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기반에 돼 있어요. 예. 우리 이제 그래요. 스프링 개발자를 찾습니다라 얘기해요. 자바 개발자를 스프링도 찾는다 얘기 안 해요. 버전이 몇 개 있잖아요. 제일 네. 크게 지금 이제 버전 3이 아마 많이 쓸 거고 버전 4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그리고 뭐 버전 2가 아직까지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뭐 어떤 버전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나요 지금? 버전 4는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네. 그 개발자의 평준화된 그 뭐랄까 균질화된 공장의 퀄리티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자바 버전과 스프링 버전을 사용하죠. 자바 버전 몇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자바 버전 8로 넘어간 경우가 없죠. 당연히. 많이 쓰는 거는 뭐 7이나 7, 그렇죠. 6. 7, 6. 6도 써요? 6도 쓰는 회사들 많아요. 진짜. 6도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6에서 7으로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귀찮은 예. 거죠. 야, 그래도 6면은 지금 일단 뭐 지원도 안 되고,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우리나라 SI 환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윈도우 2003을 저희 고객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2003 서버, MS SQL 2000을 지원해줘야 돼요. 요즘 하도 개인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거래처에 안 되니까 뭐 문제가 있으니까 윈도우 2003이 해킹을 당하면은 이게 포렌식이 안 되니까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뭐 2012 R2로 옮기겠다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자, 여기서 지금 포렌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탐정리를 하는 거예요. 해킹을 어떻게 당했고. 예. 그러니까 2003을 쓰고 있는데 해킹을 당하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걸 검사해 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대신 해준다.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툴로 돌리면은 한계성이 있죠. 2003이 버벅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 그러니까 윈도우 2003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서는 많이 좋았지만은 지금의 해킹 기법에서는 취약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점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포렌식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을 말하자면 뭐 로그 수집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고. 로그 수집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파일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커맨드 파일이나 예.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나 윈도우에 올라가는 서비스 파일을 위변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요. 기능은 하는데 한번 랩핑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끝난 거네, 그냥. 그죠? 예, 거기까지 갔으면은 이게 맞는지를 보기 전에 방화벽 정책 확인하고 로그 확인하고 다른 서버 디펜던시 확인한 다음에 네트워크 정리한 다음에 서버를 바꾸는 게 낫죠. 새로 까는 게. 제가 지금 요즘 하는 게 윈도우 2003이 점점 뭐냐면 한계 지점에 도래해갖고 이제 새로 깔아드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한번 써보세요. 클라우드는 안전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좀 더 보안 면에서 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시보드로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나 포트 제어가 가능하니까. 아, 잠깐. 데니스 빨리 자바로 돌아가요, 자바로. 자바로 가죠. 예. 일단 한국의 자바 환경은 좀 그 2000년대 중반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스프링과 공공기관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엑스와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자바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게 왜 그런 거를 정부가 정해주는지가 상당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원래 그거는 이제 정부하고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쓰면은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술자들끼리도 호환이 안 되고 골치 아프니까 정부 쪽에서 쓰겠다고 하는 표준안을 마련한 것까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예. 이게 문제가 일반 기업들도 그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제일 파이가 크니까 기술자 인력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경험자들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거기에다가 맞춰버리면은 그러면 개발자들도 구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2.0에서 뭐 공통 코드, 공통 인증, 공통 보안, 모바일 지원 이게 공통 기술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죠? 그러면 그거를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표준. 129개 정도 돼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공통 기술 서비스가 129개예요. 실명 확인, 권한 확인, 일반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게시판, 커뮤니티 관리, 공통 코드, 연계 관리, 통계 리포팅, 뭐. 잠깐, 그게 다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건 거의 정부가 그 하나의 아키텍트로서 설계를 쫙 다 해주고 회사들이 개발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씩 찍어내는 거네. 그러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히 제약은 없나요? 공개적으로 다 배포가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네거티브로 갈게요. 그냥. 예. 울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해. 웃으면서 네거티브로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SI 업체들, 대형 SI 업체들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혀서 자기네들의 장점 있는 것들을 계속 넣은 거예요. 플러그인이나 뭐나 해서 이해관계끼리 다 부딪혀서 그래 스프링을 하자. 스프링에서 개발 환경 이클립스를 하자. 그러니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게 정부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이권이 있는 대형 SI 업체들이 일종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고 자기들이 만든 거구나. 그리고 자바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한 6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버전이 1.5에서 JDK 버전 1.6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2013년 6월. 2013년에 자바 버전 1.6이 된 거예요. JDK 버전이. 예. 2013년에 6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1.6으로.
이거는 자바 7이 나온 게 2011년인데. 웃기죠. 근데 이게 또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요. 예. 보수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다 이제 유행이랄까 어떤 검증이 끝난 다음에도 더 그러니까 너무 급히 서둘러서 하는 거를 그렇게 또 좋아하질 않아요. 그건 그렇죠. 예, 왜냐면은 신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일 무난하게 가는 걸 선호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죠. 이제 새로운 맛은 없어도 그냥 무난한 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무난한 거랑 그 다음에 너무 무난한 거랑은 또 좀 다르니까. 무난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상한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한 2013년이면 예. 적어도 7로 가는 게 맞지. 그때 6으로 간다. 6이 나온 게 언제예요? 한 2006년?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거의 10년 만에 업그레이드는 말이 안 되지. 이 그건. 툴이나 뭐 유니테스 툴이나 뭐 보면은 그 이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보시면 나도 지금 보내준 거 열어봤어요. 예. 사이트 정개발이 보내줬어. 예.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한국의 정부가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뭐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해 집단이 붙어서 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근데 좀 어떤 자바 언어의 본질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바 언어의 본질이 아니라 한국 쪽은 이게 경제적인 헤게모니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바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바의 언어는 결국에 이 위에서 다 돌아가게끔 돼버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자바가 아니라 이제 스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자바를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이해한 거 다시 얘기해줘. 우리 왜 데니스가 계속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계속 첫 번째로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자바 개발이 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바의 언어 스펙이 어떻구라는 거를 떠나서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작되는 것들만이 그게 자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자바다. 그렇죠. 이것이 자바다. 근데 그러면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돼요? 한국에서 우리가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뭐 예를 들어 10만 명이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그거는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던가 모바일에서 뭔가 앱을 개발하던가 아니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SI를 하던가 그 세 가지 외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형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다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그렇죠. 특히 이제 B2B. 근데 우리가 그러면 잠깐 이거는 조금 그 회사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한 개발자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재밌을까요? 이렇게 개발을 하면? 보링하죠. 이게 개발이 아니라 그냥 코드 머신이에요. 코딩 머신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SI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처럼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이게 만들어줘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딱딱딱 정해진,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작업이 아닌 거죠. 그냥. 근데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정 정도 품질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게 또 웃긴 게 매우 느리게는 뭔가 돌긴 하죠. 돌긴 하는 게 나오죠. 그게 웃긴 게 아무리 이런 것들이 딱 해서 매뉴얼대로 그대로 부품 여기다 끼워넣고 해가지고 해도 그게 또 그 품질이 또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를 막는 데에는 이런 방법도 나름 효과가 있긴 해요. 최악의 방법을 막는 데는? 그러니까 아예 안 돌아가는 걸 막는 거죠. 이게 DJ 정부 때 이런 공공 프레임워크나 이런 게 없어서 뭐 서버가 이제 솔라리스 쓰던 아니면 그 FreeBSD를 쓰던 윈도우를 쓰던 다양한 서버의 그 생태계가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고 뭐하고 하니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메인터넌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균질화된 것을 이제 대형 SI 업체에서는 균질화된 것을 정리를 하고 공장형 균질화된 걸 하니까 정부나 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들어와도 유지 보수가 돼요. 욕하면서 소스를 분석하면서 분석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형 자바 괴물이 프랭켄슈타인 나온 거예요. 근데 네. 난 이제 항상 그 프로그래밍이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게 얼만큼 재미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우리 주중에 정개발도 밤새서 막 그때 새벽 도쿄 시간으로 새벽 한 거의 2시간 넘었는데도 디버깅 때문에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근데 사실 그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게 사실 그 자체의 어떤 그 묘미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근데 지금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활을 개발자들은 이런 틀에 가둬놓고 이런 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밤을 새고 야근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고문이지. 근데 또 네.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왜 프레임워크를 자기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어떤 말하자면 딱딱딱딱 컨베어 벨트식의 작업으로 바꿔놓으면요. 그만큼 장벽도 낮아지고요. 사람들도 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이 있는 거죠. 개발자한테는 좀 우울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SI 돌려도 돼요. 영업 못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생태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자바 람다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람다 다음에 이제 스칼라, 클로저, 그루비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시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뭐냐면 그런 거 해서 핫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서 행복한 개발자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럼요, 있죠. 네. 그래서 노드.js 관련해서도 작년에 노드에 매혹돼서 엄청나게 팠거든요. 노드로도 게임 디버깅 하고 동접 한 25만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해봤는데 게임 쪽에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좀 더 선호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SI 쪽에서는 정해진 틀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프로젝트 검수가 안 떨어져요. 심각하게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자바 얘기는 아닌데요. 그 미국에서는 요즘에 아까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스칼라 사람을 뽑을 때 연락이 온 회사가 CNBC라는 방송국이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IT 회사가 아닌 회사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IT 회사라는 그런 이야기 표현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 회사 내부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상주하면서 그 회사의 그 정식 직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정상적인 회사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한국에도 있나요? 그 SI업 이런 거 말고 그 회사들이 각자 자기의 그 회사 내부에 소프트웨어 그 인력을 두고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의 창의성과 그 일하는 거에 의해서 자기네 회사의 그 수입이 달라지는 그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IT 회사 말고? 데이터 마이닝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대형 마트 회사들은 그 정보의 끝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사실을 좀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유저당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쓸지도 다 끝수까지 봐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를 결코 외주화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한계가 지금 답답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개발자를 너무 작은 회사는 개발자를 못 뽑아요. 한 30명 이내, 50명 이내에 있는 회사들은 인원수가 있는 예. 회사들은 프로그래머가 안 가요. 자기 혼자 이 개발자 입장에서 안 간다.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윈도우 설치부터 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그거는 개발이 아니죠. 옆에 그거는 또 여직원이 분야가 갑자기 다른 건데. 옆에 여직원이 뭐 문제 생긴다면 그것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뭐 홈페이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바일 개발한다 하면 모바일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거 유지 보수도 해야 되면서 차세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그건 있는 개발자 뽑는 포지션이 아니네요. 그건. 포지션은 개발 프로그래머, 자바 개발자 그리고 자바 개발자 그다음에 오라클 9 혹은 텐지 그다음에 잡 디스크립션은 그런데 딴 일이 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프린터 고치고 근데 너무 그죠? 작은 회사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다 경험을 대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너무 단일화된 환경에만 사람들이 다 익숙해지면요. 거기에 주어지는 거에만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아서 쓸 수도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에 너무 세상은 지금 계속 빠르게 변하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소비자의 취향도 빠르게 변하고 정부의 형태도 바뀌고 또 자기들이 취급하는 물건 하다못해 분식점을 한다고 해도 마케팅으로는 요즘에는 다 SNS를 사용할 것이며 주로 와서 손님들이 사용하는 거 어떤 걸 뭐 계절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IT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사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IT 자체가 기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지금 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경쟁력이 결국에 떨어진다는 거죠. 국가 전체, 국가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예. 저는 제가 가끔씩 쓰는 글 중에서 모노폴리가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바나나. 저도 예. 바나나가 지금 단일 품종 재배라서 병 한 번 걸리면 다 죽어버려요. 오렌지도 지금 20세기에는 200개 품종이 있다가 지금은 4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마트에서 먹는 오렌지하고 한국에서 마트에 먹는 오렌지와 바나나는 다 똑같은 품종이에요. 글로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프레임워크가 그러니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자를 생각하지 않는 코더를 만들어버리고요. 보안 입장에서 뭐냐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보안 취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다 보안 취약점이 한 번에 다 걸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 뚫리면은 전국이 뚫리는 거네. 해커 입장에서는 참 편한 거예요.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이 다 뚫리니까. 그러니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버전은 빠르느냐, 패치가 빠르냐, 오픈소스 패치가 빠르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 리스트 딱 보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오픈소스 사용하는 거 딱 보면 눈에 보여요. 아, 이거 취약점 똑같이 있겠구나 하고 샘플을 클라우드에 가상환경 올려놓고 전자정부 프레임 올려놓고 샘플 사이트 만들어놓고 딱 하면 취약점이 드르륵 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의 어떤 이런 정부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자기들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로 가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 게 아니고 없어요. 예. 상식적으로 이게 커먼 센스가 되면은 일본에서 일을 봤을 때 이게 커먼 센스가 되면 가고 자바 버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최신 기능 써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다른 개발자 되나요? 다른 개발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그냥 어느 회사에 그 SI로 근무했다가 폐를 자르신 분의 얘기가 지금도 똑같은 비극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뉴스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 개발을 하면서, 이건 뭐 개발이 어떤 그 재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실제 육체적인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얘기를 할 정도가 돼버리면, 그거는 뭐 자바, 뭐 프로그래밍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차원의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너무 슬픈 얘기죠. 슬프죠. 97년, 8년도에 받았던 페이가 있어요. 어떤 증권의 HTS를 만들었을 때 월 받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450, 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7년, 98년엔 그게 큰 돈이었어요. 상당히 큰 돈이죠. 고임금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네. 네. 그리고 처음에 뭐냐면 은행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2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한 2천만 원이에요. 덤핑 수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창조적인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안 해요, 이제 그런 거. 그 어쨌든 이 한국 개발 환경 일반이 이걸 독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독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해진 틀 안에 모두가 한꺼번에 갇혀버리는 이런 현실은 벗어나야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뭐 창조도 얘기할 수가 있고 더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그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쓰면은 면피가 되잖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책임이 질 필요가 없고, 왜냐면 남들도 다 쓰는 거니까. 뭐 아이핀 해킹 당한 거 보면은요. 최근에 아이핀이라는 걸 해킹 당했거든요. 저 아이핀 가입도 안 했어요. 처음에 그게 그거죠. 그 주민등록번호 대신 맞습니다. 쓰는 거. 오케이. 아이핀 아예 가입도 안 했어요. 왜 자꾸 안 하냐고 하니까 저는 한마디예요. 아이핀이 너무 위험하게 돼 있어서 아예 가입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가입 안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좀 말리지. 데니스는 자기 혼자 전문가고 자기는 안 하고.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요, 그게 외국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공인인증서 받던지 아이핀 뭐 이거 뭐 무슨 사이트를 가입해도 이걸 다 요구를 해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법으로 다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게끔. 네. 그럼 관련 거는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용을 그냥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법으로 된 거는 이미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된 회사라든지 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이제 밥솥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우선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바 입장에서 1.6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은 공공기관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그 이해 당사자가 넣었던 소스가 그걸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있는 스프링과 이런 표준화된 플랫폼이 좀 더 APT 타겟화된 공격에 더 취약해질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베이스로 하고 있는 버전들이 상당히 낡았네요. 다. 예. 지금. 참 별로 이렇게 좀 재미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개발 환경이. 네,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재미난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그렇고 우선 저는 그거보다 자바 8에 대한 얘기, 람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와 자바가 이제 스칼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언가 했던 수들, 피처들 이런 얘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우리 임 작가 형님께서 먼저 이 부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서 미국 가서
일하려면은 이런 거 배워야 되나? 이게 트렌드인가? 그거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떤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회사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근 20년을 지냈다고 해도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이 미국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내가 경험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 그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미국은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자바 8을 다 알고 뭐 스칼라를 다 알고 그래서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야지 미국에 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그 마던한 기술이 나오거나 어떤 그랬을 때 그거를 빨리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뭐를 얼만큼 많이 알고, 이게 사실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뭘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새로운 걸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8도 그렇고 뭐 스칼라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원래부터 뭐 자바를 사용했던 뭐 C샵을 사용했던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뭐 자바 8이 나온과 동시에 자바 8에 있는 API를 거의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데이투데이 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컨셉들은 다 알고 있죠. 뭐 람다 표현, 뭐 그다음에 그 스트림 그 API라든지 뭐 그다음에 스트림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펑셔널 메소드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맵, 뭐 필터, 뭐 이렇게 쭉쭉쭉 있어서 뭐 플랫 맵,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플랫 맵이 뭐 모네드다, 그래서 뭐 모네드가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야, 개발자들이.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요구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서로 친구들끼리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싶어갖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한국은 이렇게 일정한 틀에 확 갇혀있는 그 문화가 너무 이제 좀 대비가 되니까 안타깝죠.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민주적이면서 토론의 나라의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냐면 저는 C 프로그래머예요. 정확히 터보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예. 어셈과 터보 C를 사용한 사람인데, 제 게임 쪽이나 보안 쪽 하니까 윈도우 기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2012년, 13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하고 이제 웹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사람들 최근에도 분위기 많이 바뀌어서 미팅도 하고 사람들 모임에도 나가고 개발자 그룹에도 나가고 하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 한국에서도 물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트렌드 차이는 별로 없다 봐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예. 한국에도 보면 그 스칼라 공부하는 그룹도 있고요. 또 제 아는 사람들 중에 그 클로저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뭐 미트업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그 정개발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어느 지역은 뭐 호황이면 어느 지역은 불황이고 뭐 이게 있듯이, 그래서 그런 글로벌 그런 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테크니컬리 그 호황만 찾아다니면서 불황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기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지금 이미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뭐 일본에 있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도 환경에 지배를 안 당하는 거죠. 자바 8을 받아들인 속도가 체감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어떤 자바 8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이제 자바 8보다는 요즘에 많이 이제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고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위프트, 특히 애플이 일본은 아이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수입부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왜 자바 8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자바 8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다 딴 언어로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맞지. 그런 게 그렇죠. 네, 맞아요. 아주 네. 뭐 자바 제네릭 그러니까 굳이 도입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자바 8에서 자 이제 우리는 함수형 언어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됐어라고 해도 거기로 돌아갈 필요성을 또 거꾸로 못 느끼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역으로 자바 8으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바 8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바가 좀 너무 늦었어요. 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이미 그래서 구속기 어떻게 언어예요. 보면은 그렇죠. 네.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어떤 최신형 언어의 그런 개념들은 도입은 했고 예전 것도 쓸 수 있지만은 포커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바라는 언어가 역사가 나름 제법 지금 되다 보니까 코딩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초창기에 진짜 C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그런 코드들도 있고 또 어떤 OOP로서의 이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사용하고 또 스프링이 등장을 하면서 DI 패턴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딩 스타일이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펑셔널도 있고 그렇죠. 지금의 이제 펑셔널까지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여러 종류의 사용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8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해도 자, 이 부분의 포커싱이 그러니까 자바가 이런 언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취한 게 돼버린 거예요. 과일로 비교하자면은 단맛은 있대 향이 없는 과일인 거죠. 그래도 그 API 자체는 디자인이 잘 됐어요. 디자인이 잘 됐고 예. 내부적으로 그 람다 표현을 그 JVM 안에서 표현한 이제 그 부분도 그 뭐라 그러죠? invoke dynamic이라고 그 JVM 그 바이트 코드 언어가 있죠. 예. 그걸로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놨죠. 구현 자체를. 그 정도 되면 무슨 차이라고 비교하면 되냐? 코볼 2002하고 비교해도 돼요. 걔도 OOP 지원하거든요. 코볼은 훨씬 전부터 OOP는 지원했습니다. 2002년에 지원했잖아. 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자바. 코볼하고 똑같이 가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운명은 그렇죠. 운명은 코볼과 똑같이. 네. 예.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자바의 모습을 과거의 코볼과는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코볼도 2014 나오고 나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바의 미래를 보는 건 우리 임 작가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자바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C샵을 보라고. 네. 정말 C샵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삽질한 얘기인데 작년에 모바일 게임 서버를 만들어줬어요. 모바일 게임 포탈을 만들어주다가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서버 프로그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ASP를 만든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만들자 그냥. 그 주고받는 패킷 한 10대 개밖에 안 되니까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데이터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하니까 get 포스트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해갖고 뭐 할 수 있냐 하니까 내부적으로 제이슨 사용한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동안 제이슨 코딩을 한 거예요. ASP에 제이슨이 없네 하면서 코딩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3, 4일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킷을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나니까 이제 프로젝트 다 끝냈어요. 열흘 만에 끝냈어요. 게임 서버 열흘 만에 만든 거예요. 빨리 한 거죠. 거의 발코딩으로 막 하드 코딩으로 막 했어요. 보안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고 났는데 C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프라는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C샵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제이슨을 파싱 돼요. 진짜 그 순간에 사람은 이래서 밀어나지 말아야 돼. 검색 한번 해봐야 돼. 코딩 괜히 한 거예요. 자바 보면 그래요. 똑같아요. 자바 보면 지금 제 생각이 뭐냐면 C샵에서 다 하는데 왜 이런 삽질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은 자바 8으로요 넘어가기 위해서는 딱 뭔가의 큰 그런 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비슷한 똑같은 자바라고 해도 분명히 그 학습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넘어가야 되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자바 8을 써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라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자바 8을 쓴다는 것은 자바 VM의 성능이 워낙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퍼포먼스가 틀려요. 기존의 자바 VM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실 부적정해서 자바 VM 튜닝하기가 기본 검색어예요. 네이버에서는.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언어전의 프레임워크의 결합이야. 쓰레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VM이 나아져서 네. 좋아졌다. 하지만 예전 코드들은 자바 VM 8으로 가져갔을 적에 바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꽤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시적인 코딩을 했던가 그 다음에 디펜더시가 많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던가 폐쇄적인 라이브러리를 썼던가 그런 거죠. 그건 경우 따라 달라요. 우리 웬만한 게 내가 본 거는 대부분 JVM 업그레이드 했을 때 별도로 뭐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도 다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원래는 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돼요. JNI 갖다 붙였었을 때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라이브러리 자체가 JNI를 쓰거나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큰 거는 이제 람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가끔 그 람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바 개발자들 중에서 람다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 익명 함수라 그래요? 익명 메소드라 그러나? 예. 기존에 람다 쓰기 전에 러너블 같은 거 직접 인라인에서 이렇게 쓸 때요. 뭐 new 러너블 해서 이렇게 구현하잖아요. 그 메소드 바로. 그거 이제 익명 메소드라 그러죠. 그거를 람다로 바꿔놓은 걸로 그러니까 람다의 의미가 그게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람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몇 줄에 걸쳐서 쓰던 그 익명 함수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게끔 만든 이제 그게 아니고 람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데이터처럼 우리가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말로 고개 함수라고 그러죠. high order function이라 해서 함수 자체를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고 혹은 어떤 메소드가 함수를 리턴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 언어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바 8이 많은 면에서 그 정도를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바 6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6나 7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8으로 와서 람다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스트림 API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수 패러다임을 손에 익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스칼라라든지 심지어 클로저라든지 또 다른 다양한 언어들을 접할 때 훨씬 쉽죠. C샵으로도 가기도 굉장히 편해지고. 모던 C++에서는 람다나 현대 언어적인 특성이 강화됐거든요. 코드의 간결성이 웬만한 언어보다 더 간결해졌어요. 모던 C++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언어예요. C++ 한번 다뤄봐야 돼요.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C++. 한번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그 얘기도 한번 나중에 전문가들과 안티들을 초대해서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렇지. 한번 토론 그렇지. 그거 좋죠. 그거 재미난 생각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또 이제 자바 얘기 오래 했는데 끝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 하나씩 날려볼까요? 그 자바에 대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바 언어가 아직도 사실은 자바답게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예, 자바라는 언어가 등장하고 OP가 됩니다라고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C랑 다른 게 얘가 메모리 리익이 없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처음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바꾸지 않고선 그냥 그대로 C에서 하던 방식들 아니면 자꾸 계속 C를 언급해서 그런데 절차 중심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 많은 자바 개발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본질적으로는 OOP가 진정하게 이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절차 중심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상호 관계, 어떤 각자의 오브젝트 간의 그런 상호 관계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형 언어라는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절차 중심적인 언어들이 가진, 그러니까 절차 중심적으로 개발되던 특징들이 어쩔 수 없이 벗겨져 나간다는 거죠. 예,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OOP가 지녀야 되는 모습도 띄게 되는 게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바의 미래가 있다 없다? 전 없다 봐요. 단언해요.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저희 자바 갖고 얼마나 된 사람인데요. 예. 제가 이제 악성 댓글에 시달리더라도 자바에 대한 미래 한마디 할게요. 예. 자바가 호환성이 있다고요? 자바는 모바일에서 도는 MIDP부터 안드로이드부터 PC 버전까지 전혀 호환성이 없어요. 언어의 기본 틀은 같은데 얘는 모바일은 좀 그럴 것 같다. 이복 형제예요, 정말. 일본에서 보시면 아이모드 아시죠? 우리 형. 예. 아이모드에 사용하는 자바 버전은 MIDP 버전보다 더 낮아요. 그렇죠. 1.1인가 그럴걸요, 아마. 돌겠어요, 막. 그러니까 호환성이 없어요. 자바는 그냥 거대한 자바라는 언어의 기본 틀만 있지 세부적으로 JVM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write once 그다음에 run everywhere라는 그 모토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아니죠. 실제로 그게 되는 게 C예요. C나 C++는 호환성이 더 좋아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의 승리다. 자바는 마케팅의 승리인데 그 마케팅빨이 이제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점점 희석되고 자바 8 도입이 늦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자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일 텐데 빨리 그러면 의견을 주시고 저희 패널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그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반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열차게 제가 자바를 까드릴게요. 디버깅 한번 자바 디베이트 한번 우리 주최하기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대충 됐나요, 자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스크립트를 나는 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기로 했는지 창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 우리 짧게 감상 얘기 마무리. 감상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우리 그 광고 좀 해야 돼요. 우리 그 웹사이트가 물론 이제 지금 이 방송 나갈 때는 준비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정개발이 그 URL 좀 또박또박 불러주세요. 예. improgrammer.io입니다. 예. improgrammer.io. 예, 요즘에 뭐 프로그래머다. 요즘 뭐 다 핫한 그런 기술 개발 쪽 사이트들은 다 IO 그게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인디언 오션 그거죠? 그렇죠. 그죠? 도메인을 돈버는 나라. 예. 예. 그래서 그 improgrammer.io. 예. 자, 잊지 마시고요. 거길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방송 듣고 처음이라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엉성한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아직은 처음이니까 너무 좀 비난보다는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댓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3분을 추첨을 통해서 다음 방송 때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3분 뽑히신 분들한테는 한빛 미디어에서 책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경품으로. 저도 주세요. 그래서 3권을 부탁을 했는데 4권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 제목이 이것이 자바다. 우리 자바 얘기 한참 했는데. 이것이 자바다. 예. 네, 이게 이것이라는 시리즈래요. 그래서 이것이 자바다. 그다음에 자바 이것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책은 자바 몇인가요? 그 책은?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것이 자바다. 그다음 이것이 C 언어다.
그다음에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요렇게 3권 하고, 나머지 네 번째 책이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읽고 싶은 책인데요. 제목이 폴리글랏 프로그래밍. 이 책은 마성의 책이죠? 자, 이렇게 4권을, 그럼 4분을 뽑아야 되네. 제 4분을 뽑아가지고, 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improgrammer.io 거기 들어오셔갖고 댓글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추첨해서 뽑히면은 주소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메일 주소랑 그다음에 약간의 그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발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다음번 회에서 우리 게스트 모시기로 한 분이 우리 정개발 친구죠. 그거는 제가 아직 섭외가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약간의 그 광고는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 다음번에는 저희 구글에서 고 언어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 개발자를 한번 모실 예정이고요. 와. 고 언어죠. 요즘 가장 핫한 정말 언어인데. 뜨겁죠. 마성의 언어. 핫한데. 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그게 대단하냐 아니면은 잠깐 너무 유행 아니냐, 너무 나온 지가 아직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실제로 보면은 그게 뭐 사용한다는 사람들도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직접 그런 소문에 실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고뿐만이 아니라 그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는 그 개발자의 또 생생한 그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또 준비를 할 거거든요. 아마 다음 회에서부터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아주 좀 좋은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첫 방송 녹음을 했는데 좀 저희도 아직 익숙지 않고 해서 좀 부족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 녹음한 소감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보죠. 막내부터 하세요. 장유유서란 말이 있지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얘기하고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중년의 형님들이 얼마나 수다가 늘어나는가. 40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이 얘기는 하지 마. 막 내가 저 나이 되면 또 저렇게 수다가 늘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바의 피처나 한국에서의 자바의 한계성을 좀 얘기했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바도 나름대로 이해하실 거예요. 듣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바도 나름대로 이제 20대가 된 걸그룹처럼 성숙한 성숙미가 있어요. 풋풋한 맛은 없지만 성숙미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소녀시대 같은 느낌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다가 소녀시대 안티가 저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왜요? 무덤을 파고 있는. 1등 그룹이잖아요. 1등 그룹이지. 자바도 1등이잖아요. 똑같은 느낌? 근데 소녀시대에서 한 명 나갔잖아. 그거는 스칼라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스칼라 같은 느낌. 스칼라 클로저 같은 느낌. 그런 의미인가요? 자바 진영에서 빠져나갈 때 스칼라 클로저가 생겨날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느낌? 비슷하네. 잘 맞췄네요. 때려 맞추기. 자화자찬. 역시 좋아. 역시. 아무튼 다음 방송 때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가열차게 고를 까보면서 고가 왜 대세인가. 고를 할까? 노드하고 비교 한번 할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노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V8 허접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 V8 엔진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고로 작성돼 있나요? 지금 구글 크롬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V8이거든요. 그게 노드.js의 핵심 엔진이에요. 그 한계성을 할 때 결국 구글이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V8 자체는 오픈 소스가 아닌가요? 뭐 그런데 결국 구글이 열심히 만든 거니까. 구글에서 커밋을 하고 있으니까. 구글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자, 방송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꾸 또 딴 얘기하지 말고.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방송 때는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인데요. 예, 아니 뭐 처음이라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네요. 예. 예. 지금 약간 다음 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 열심히 할 거고요. 예, 오늘 방송 여러 가지 저도 또 배운 점이 많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데 재밌으셔야 될 텐데 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고 다른 것보다도 뭐 의견들을 많이 좀 주셨으면 해요. 어떤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지금 가장 뭐 채찍질이 됐던 뭐 격려가 됐던 여러분들 피드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청취. 시청은 아니지, 청취. 청취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댓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음질이 그게 뭐냐. 뭐, 야, 너 말하는 거 발음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올 게 예상되거든요. 우리 셋 다. 그렇죠.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죠? 어떤 종류의 강력한 그 댓글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아. 내용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열차게 깔 거예요. 아니 청취자들의 댓글에 말대꾸하지 마. 아니야. 무조건 듣는 사람들이 맞아. 아니야, 도수 공격할 것 같아, 이 사람. 아니야. 저는 익명의 계정을 로그인해서 님의 말이 틀립니다. 저 보니까 데니스 누군지 파악해서 거기 디도스 때릴 것 같네 진짜. 그러지 않아요. 고개가 그러진 되면 안 돼요. 않겠지? 저는 윤리 규정을 써요. IP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감상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들 산으로 갔대. 예, 우리 형님 마지막 멘트. 그래서 아무튼 즐거웠고요. 앞으로 길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조금씩 길게 가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두 후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첫 방송은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용 잘 채워가지고 준비 많이 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 우리가 끝날 때 클로징 그 구호는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나는 프로그래머다로 마지막 끝내시죠. 또? 그거 또 해요? 또 해? 그냥 그럼 너도 프로그래머다, 이거 어때? 우린 프로그래머다. 우린? 예.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선창하고 따라하죠? 형님이 선창. 오케이. 토크에서 선창. 예. 자, 우린 프로그래머다. 야, 이거는 계속해도요, 절대로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그 녹음된 거 다시 혼자 들어보면 되게 재밌더라. 안 맞고 엉성하게 막 하니까 재밌더라.